똑같은 150억 건물을 팔았는데 누군가는 37억이라는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17억이라는 세금을 내요. 여기에 대한 비밀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임대료 받는 미성년자 3,200명, 5년 새 36%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. 해당 내용을 보면 한 살도 안 된 임대인이 20명에 이르고 미성년자 임대인 상위 10%는 임대소득으로 연간 4천만 원 정도, 그다음에 상위 10명은 연간 3억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. 임대료를 받는 미성년자가 이렇게 많은데 미성년자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수입이 발생됐다는 건지. 뭐 보통 이런 미성년자들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뭐 가족법인이죠. 가족법인의 주주로 들어가 있는 미성년자일 거라 생각되네요. 왜 요즘에는 이렇게 가족법인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지. 뭐 가족 부동산 임대법인은 뭐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조금 의미하죠. 이러한 가족법인의 장점은 이제 뭐 세금 부담의 최적화가 있고 상속 및 증여 이런 가정을 좀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좀 있습니다. 사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자로 가족법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죠.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왜 가족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 좀 부연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150억이라는 건물을 매각을 해서 양도가액을 냈을 때 취득가액이랑 필요경비랑 종합적으로 제외를 하고,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7억 5천을 세금 냅니다. 개인은 37억이 나가요. 거의 한 20억 가까운 차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세율 비교를 상민 팀장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보유하고 매각했을 시 40에서 50%의 뭐 양도소득세가 적용을 받고요.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0억 이하는 법인세, 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1%의 세율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서 세율 차이가 굉장히 크죠. 결국에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차이는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, 언제부턴가 법인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. 이전에만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이 거의 반반이었는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.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?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뭐 RTI 적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에 대한 좀 자유로움을 좀 느끼고, 신규 법인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다소 금리가 높거나 뭐 한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.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인보다는 훨씬 더 대출에 대한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 투자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대출을 일으킨다는 게 지금 신설법인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, 신설법인도 대출을 받으시려면 최근이어야 돼요. 재무제표가 없어야 됩니다. 신설법인을 만들어 두시고 한 1년 지났다가 그 법인으로 매입하려고 알아봤을 때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신설법인 만드시는 의미가 없어요. 또 새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. 주택에 대한 규제. 그러니까, 주택에 대한 뭐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한 거는 뭐 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법인 주택에 대한 뭐 매매, 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강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. 원래 그 법인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없었는데 상민 팀장이 이야기한 20년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13.4%의 중과세를 내게 됐고, 2주택자분들도 중과세를 내기 시작하는, 이때부터가 개인 법인에 대한 투자 명의가 바뀌기 시작한 때인 것 같고, 그럼으로써 요즘 주택 기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고 용도 변경 조건이 필수가 된 거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러다 보니 강남에 원룸 건물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.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 많던 원룸이 없어지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원룸 사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에 용도 변경에서 건축행위하는 매물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결론은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세액에 대한 세금 혜택은 무조건 법인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데, 개인의 장점도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이 건물을 하나 투자해서 장기간 요거 하나만 하고 말 거다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임대료도 내 돈처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고. 내 돈처럼 그냥 가져다 써도 상관은 없고요. 어차피 법인으로 투자하셔서 양도세에서 비용 절감을 하시더라도 내 돈으로 가져오려면, 개인 돈으로 가져오려면 향후에 청산을 하던가 주기적으로 매년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
법인 청산까지 간다면 개인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 법인 투자가 쏠리는 이유는 투자를 단기간으로 해서 법인에 대한 자금을 계속 증식하기 위함입니다. 개인이 맞다, 법인이 맞다 판단하실 때 개인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내 돈처럼 편하게 사용하시면서 가는 방향이면 개인도 좋고요. 단기간으로 사고팔고를 좀 자주 해서 법인에 대한 자금을 좀 증식하겠다라고 한다면 법인 투자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, 좋은 기사 토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